신유의 뉴스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전치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국민의힘 이재용 강동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얘기를 계속하죠. 이거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강성지식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근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용 의원께서는?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죠. 민주주의를 우리가 제도를 얘기할 때 뭐 의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언론이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난입을 해서 이런 사고를 쳤다는 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거고요. 앞으로도 이 사법부의 위상 내지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난입한 사람들 총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8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선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참 살다가 별일을 다 겪어요. 예. 좀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말에 저도 진짜 너무나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법관의 신변이 위협당하는 일이 사실상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오죽하면 이 신변보호 조치까지 요청을 했겠어요. 영장 담당 판사가. 그리고 뭐 가짜 뉴스도 뭐 횡행하고 있어요. 그 판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는 대통령이 그동안 이 사법부의 불신을 부추기는 언행을 계속 해왔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동력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여당의 중진 의원인데 윤상현 의원의 어떤 그간에 보여줬던 말과 행동, 그리고 여당의 다른 의원들의 행동,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김민전 의원의 행태나 아니면 윤상현 의원이 뭐 강성지지층 집회에 가서 뭐 큰절을 하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지자들을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 자극하고 끌어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한 거. 그리고 대통령이 뭐 체포되기 직전에 이 유튜버들에게 편지 보내서 뭐 애국 시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합쳐진 진짜 환장의 콜라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사법 질서를 위태롭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뿌리를 뒤흔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판사를 찾으러 법원으로 들어가서 뭐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들은 두드려 맞고 부상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결국 이 원인에는 저는 정치적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접근하는 양태, 이게 이제 양비론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 있어서의 어떤 이 사태에 대한 물론 이제 폭력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다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단호하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께서는? 단호한 부분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가장 단호한 게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과의 절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 절연이라는 건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봤을 때는 출당 조치가 계속 보여지는 가장 단호한 행위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고민이 있는지는 제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17년 탄핵 때 박근혜, 제가 그 당시 최고위원이었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홍준표 대표 시절이었는데 출당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이 절연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길 바랬고, 최소한.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지금 사면당해서 다행히 본인이 집에 계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그 적극 지지층들이 절연한다고 해서 떠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효력이 있겠느냐, 절연한다, 출당시킨다고 해서 진정한 절연으로 봐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전에도
이 계엄 상황 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가 절연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예를 들면 조금 양비론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폭력은 잘못됐지만 경찰의 과잉 대응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는 했잖아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은 단호히 거부하고 예. 응분의 사법적 처분이 필요하다. 예,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의 지금까지 정치 생활을 보면서 정치 활동을 보면서 그분의 톤앤 매너에 있으면은 이건 할 말 다 했다고 전 봐요. 엄청나게 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리를 안 지르고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 뻘개져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이 단호함에 대해서 이거 단호하지 않은 거 아니야라고 평가하실 필요는 전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안 보실 것 같아요, 국민들은. 왜냐하면 계속 양비론을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계속 좀 저는 양비론을 펼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도 했죠. 뭐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도 했어요. 그리고 과잉 대응을 이야기를 경찰이 과잉 대응을 한 부분도 뭐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폭력적인 행위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 분노의 이유는 이해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이 있는 거는 저는 여당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 사태까지 왔는데 나라가 이런 식으로 양비론적인 관점을 펼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보수 그 유튜버들한테 설 선물을 보낸 거 권영세 비대위원장 명의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양비론적인 입장이 왜 위험하고 그런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행동이 왜 위험하냐면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일종의. 뭐에 대한 정당성? 이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로는 폭력적인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도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는지는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얘기는 결국 이해한다라는 거고 그럴만했다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뭐 설 선물 받은 유튜버들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막 돌려주고 그랬대요. 뭐 이제 이런 선물 돌릴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분도 있다는데 근데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성하기보다는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지금 이 여당의 양비론적인 행태는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언제 대통령이랑 정치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그 강성 지지층을 놓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뭔가 데려가고는 싶으면서 그런데 선은 또 그어야 되고 이 딜레마에 본인들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당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설 선물은 그거 어떻게 보세요? 당에 물어보니 일단 폭력 사태가 있기 전에 미리 다 준비가 돼서 나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그럼 이분들이 기존에 선물을 받던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안 알려줘서. 그런데 국민들 눈에 비춰지기에는 부적절했다고 보여져요. 특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 설 선물을 받은 사람들 중에 몇 분은 또 그 법원에 진입까지 했던 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왜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절연하지 못하냐 이 세력들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건 조금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 관저 앞에 나갔던 사람들 중 아니면 그 관저 앞에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불안하다. 여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아까 우리 여론조사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들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구심, 불만, 이 잘못된 과정에 대한 우려 이거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이거를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그런 걸 표심을 이제 표출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민주적 과정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여기에 진입하고 난입하고 폭격적으로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에 대한 그 부분을 저는 얘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은 반드시 단호히 응분의 사법적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당의 입장이 저는 그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이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 뭐 대안 언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매우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질타를 하기는커녕 뭐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식으로 물타기를 한다던가 이 설 선물 논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냥 고생한 분들에게 의례적으로 주는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폭력적인 행위는 안 된다고 하면서 왜 제대로 비판은 똑바로 못하는가 왜 절연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못 끊어내고 가면 제도권에서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어떻게 보면 잠정적으로 사실은 용인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폭도라고 낙인 찍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어서는 안 된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보수 정치에서 강조해왔던 게 법치고 원칙이에요. 뭐 폭력적 시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 제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폭력적인 시위대가 한 행동은 뭐 법원에 여러 가지 막 시설물을 파손하고 막대기 들고 뭐 판사 찾아다니고 판사 방 가가지고 막 부수고 들어가고 경찰들 부상 입히고 이게 폭도가 아니면 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양비론을 펼치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보면 요새 대충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민주당은 하락세, 국민의힘은 상승세예요. 그럼 민주당 왜 하락세냐?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딱 한마디 키워드가 불안이거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기염 선포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졌는데 민주당이 주권정당에서 그 불안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막 한덕수 총리 탄핵하고 또 뭐 최상목 권한대행 또 뭐 탄핵 배제 뭐 카드 유예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불안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야 이거 뭐 이 불안은 오히려 증폭하는 거 아니냐. 전 이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똑같은 이유에서 지금 이 사법부에 대한 폭동 사태도 이거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국민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지금 상승세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의원께서. 저는 거기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양비론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권영세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응분의 사법적 절차가 분명히 처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거만큼 더 센 얘기가 뭐가 있어요. 예. 본인 스스로가 무슨 뭐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가지고 그분들을 뭐 폭력으로 진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나가서 뭐 뭘 해야 됩니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얘기 중에서 정당이 할 수 있는 얘기 중에서 가장 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네들 벌 받아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꾸 양비론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불안을 가라앉히지 않고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는 건 민주당의 그동안의 모습입니다. 계엄이라는 굉장히 큰 먹구름이 거쳐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거친 순간은 사실 대통령이 탄핵의 절차를 밟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예요. 헌재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국민들이 다른 쪽도 바라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상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특히 대선 치러서 대통령까지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이렇게 국가 안정에는 별 신경을 안 쓰고 빨리빨리 조기 대선으로만 가기 위해서 국가를 불안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재명 대표가 엊그제 무슨 말을 했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뭐 고통은 감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 자기네들은 과정 속에서 생기고 나는 이 불안감 증폭에 대해서는 그냥 감내하자. 왜? 내가 빨리 대통령 대선에 뛰어서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민주당이 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당연히 어떤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의 추세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보수 지지층이 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근데 그런 이유로만 그냥 이 결과를 설명하고 넘어가는 건 위험하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국민의힘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국민의힘이 12.3 그 비상계엄 이후에 뭐 당 비대위 회의라던가 아니면 뭐 의원총회라던가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 욕하는 거가 거의 줄을 이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제대로 여당이 어떤 쓴소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뭐 판사를 징계하라느니 영장은 불법이고 엉터리다라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선거를 사실상 이제 부정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설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선을 못 긋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컴플렉스에서 저는 좀 벗어나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만 주구장창 할 거냐 여당이 돼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뭐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 이런 얘기 뭐 할 수 있어요. 지지자들은 할 수 있죠. 근데 여당이 지금 그런 말을 할 때냐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죠. 뭘 해도 뭐 이재명 대선용 아니냐,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뭐 국정안정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본인들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란 특검법 같은 것도 여야를 떠나서 이 정도의 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내란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책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생트집 잡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는 대응은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야당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당도 노력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말씀의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걸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네 누구랑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탄핵 순번이 8번이잖아요. 왜? 계속해서 민주당이 탄핵해 왔으니까. 검사 탄핵해 저기 판사 탄핵해갔다고 해 차관은 아니지만 장관들 탄핵해 계속해서 탄핵이라는 거를 무기 삼아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거대한 계엄의 먹구름이 사라지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시 기억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만 지금 목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정도의 상기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엄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란죄 피해자예요. 범죄 혐의가 대통령이 받고 있는 지금 범죄 혐의는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죄거든요. 그리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를 명확하게 그 대통령은 그러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더 큰 권한은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을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자꾸만 비교를 하고 이재명 대표도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의 잘못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로 보이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명확하게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뭐 수사 과정에 불응하는 모습 보면서 제대로 비판도 하고 이랬으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이 더 유효할 수도 있어요. 여당이 하는 얘기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 그리고 뭐 강성 지지층들이 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물쩍 넘어가면서 말도 못하고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민주당 물고 늘어지는 게 저는 잘못된 태도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도 말이에요. 여론조사가 좀 이렇게 나오니까 민주당 그 여론조사 특위 만들겠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본인들에게 좋은 여론조사가 나올 때는 굉장히 이뻐 보이는 거고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옥죄겠다고 하는 비민주적 행위이죠. 예전에 지금까지 계엄 전까지 보여왔던 민주당의 행태와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박지원 의원께서는 어제 저희랑 인터뷰할 때 뭐 그거는 자기는 좀 반대한다라는 뜻이 분명히 하던데. 저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여론조사까지도 검열하겠다는 거냐 이런 주장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곡된 부분이 있거나 좀 문제가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뭐 여나 야나 할 거 없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 대표도 과거에 명태균 씨 관련한 그 여론조사 조작 논란이 있었을 때 뭐 여론조사 제도 개선 TF 이런 거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나 야나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있는 거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저는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잘못된 여론조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하면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선관위에 얘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일이지 특위까지 만들게 되면 조금 사이즈가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특위까지 만들지는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론을 예.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민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론 조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우리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저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게 사실 얼마 전에 카톡을 검열하겠다, 수사하겠다, 일반 국민의 카톡까지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던 그 발상 자체가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잠깐만 윤석열 정말 잘못했네까지는 이해되고 그건 이제 헌재에 맡겼는데 과연 저렇게 나오는 민주당은 그럼 제대로 된 곳이야?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론조사가 요새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임종석 전 실장 막 그렇게 목소리 갑자기 커지고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건 우원식 국회의장 공간에서 이 부부 동반으로 김경수 전 지사, 뭐 조응천 전 의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과거 원내 부대표단 그 부부 동반 모임에서 뭐 소보로빵만 제과점에 있느냐, 단팥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빵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조홍천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예,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파이팅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 내신 입장은 명확하게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밝히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다가오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무언가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우리 진영 자체에도 그렇고 과연 현명한 시점이었는가 이런 의문은 사실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뭐 여러 도전자들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뭐 정치인들이 여러 선거를 고민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대통령은 여전히 이 선전선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좀 더 힘을 모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고 우원식 의장 그 관련한 식사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들끼리 교류가 굉장히 좀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30초. 지금 오늘의 내용만 정리해도요. 탄핵된 대통령, 잘못한 대통령, 극우 유튜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 등등등 여러 가지 정말 야당에는 호재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지지율 이 정도 수준이면은 굉장히 걱정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여러 의견을 들어야죠 저희도.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클릭 말고